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만나 뵙겠습니다. 수학 빌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요,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 6월 모의평가 문제지 문항 중에서 하나의 문항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볼까요? 20번 문항입니다. 20번. 여러분들 20번 문제 다 풀어보셨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처음에 분석할게요. 분석해 보겠습니다. 실수 A와 실수 A라고 하면은 A를 고정된 상수라고 생각하는 거죠. 고정이 되었다. 픽스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함수가 3차 함수가 나와 있어요. 3차 함수가 나와 있는데 식이 더 나와 있죠. 무슨 소리죠? 3차 함수다. 우리는 3차 함수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 문제가 수월하게 풀겠다. 라고 하는 거 자신감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gx가 정의가 되어 있어요. gx 보겠습니다. gx가 적분을 하면은 변수 t에 대해서 적분하는 거죠. 그 소리는 적분을 할 때 t를 변수로 보아라 같은 소리고, 여기 fx가 있죠. x를 상수처럼 취급해라 라는 소리입니다. 적분을 할 때. 그런데 t에 대해서 적분을 하고, 네, 네, 싸이의 예술이야 한 번씩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어나가겠습니다. dt가 있으니까 t에 대해서 적분을 하라는 소리고요. 그러면 fx는 상수처럼 취급해서 적분을 해야 된다는 소리고요. 아래끝 윗끝에 이렇게 변수 x가 있고요. 상수 a가 있습니다. 그 t 자리에다가 x랑 a를 대입할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t가 다 없어지겠죠. 그래서 gx, x에 대한 함수다라고 표현하는 게 상당히 합리적인 표현이다. 수학적 표현이다라고 하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오직 하나의 극값을 갖도록 하라. 자, 극값 판단 어떻게 하죠? 도함수가 아니죠. 의 부호. 아니죠. 변화. 도함수의 부호 변화를 가지고 극값인지 아닌지를 판단했었고요. 그래서 우리는 gx를 무엇을 할 수밖에 없다? 미분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소리입니다. 여기서 오직 하나의 극값이라고 나와 있죠. 자, 모든 a 값의 합을 구하여라. a가 몇 개겠어요? 2개겠죠. 네, 문제가 약간 어려우면 3개겠죠. 설마 하나만 나와서 합을 구하라고 하진 않았을 거다라고 하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분석 여기서 끝났고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gx라는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탐구를 해봐야겠죠. gx를 미분해 보겠습니다. 자, gx를 미분하기 전에 식을 어떻게 깔끔하게 바꿔봐야겠습니다. 이 식을 바로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여러분 바로 돼야 되는데 이게 이 정도는 여러분들 바로 돼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 gx를 미분하는 겁니다. 미분해보죠. 자, 곱의 미분 방법 사용되겠죠? 뒤에는 뭐 다 계산이니까요. 자, f5제곱 이렇게 쓸게요. 여기가 잘못됐네요. 자, 이거 5제곱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f5제곱이 사라집니다. g' 구했습니다. g'이 뭐예요? 얘 곱하기 얘다. 이해되시죠? g'이라는 함수가 2개의 함수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아이디어는 이겁니다. g'의 부호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서 곱해진 함수를 한 덩어리 전체로 보고 한꺼번에 부호 변화를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방법은 문제를 풀 때 그렇게 효과적이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두 개의 변하는 값이 곱해져 있는 거잖아요. 함수 주기가.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 각각 f'의 부호 변화 그리고 인테그랄 a에서부터 x까지 각각의 부호 변화를 체크한 다음에 그 부호 변화를 곱해서 g'의 부호 변화를 파악하는 게 더 합리적이다라는 소리죠. 문제에서 fx가 주어져 있었습니다. fx가 3차 함수고 식이 다 나와 있죠. 그래서 f'식을 구할 수 있고요. f'의 실제 부호 변화를 다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관점을 어디로 옮긴다? 인테그랄 a에서부터 x까지 ft의 4제곱을 적분한 함수로 우리의 관심을 옮겨가겠습니다. 얘가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죠. 작년 교과서 수학2 교과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 표현한 함수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잘 들으세요. 이 식하고 유사한 이런 식을 본 적이 있어요. 자, 이런 식. 인테그랄 a에서부터 x까지 ft dt. 마찬가지로 수2 교과서에 이 표현이 나오고요. 이 표현이 아마 처음 등장하는 것이 정적분의 무슨 단원? 활용 단원일 거예요. 정적분의 활용에서 무엇을 배우죠? 정적분이 무엇이 된다? 넓이가 된다. 정적분이라고 하는 숫자, 값이 기하적으로 어떠한 도형의 넓이가 된다라고 한 사실을 저 표현을 가지고 증명을 하게 됩니다. 이 함수를 우리가 sx라고 합니다. 얘를 증명하는 과정은 그리고 결과는 수학적으로 상당히 중요합니다. 상당히. 혹시 나는 논술을 대비하고 있다. 논술 전형을 준비하고 있다. 무조건 증명을 해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 증명을 할 때 여러분들 전제 조건이 있어요. 무엇이냐? ft가 0 이상이다라고 하는 게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왜 0 이상이 되어야 되느냐? 그림을 그려보면 알 수 있겠죠? 그림 그려보겠습니다. ft가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해봐요. t축이라고 하죠. 고정된 상수 a가 있고 a의 오른쪽에 임의로 x를 잡아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넓이가 뭐예요? 이 넓이 자체가 sx가 되는 겁니다. 이게 되시죠? x를 오른쪽으로 더 이동시켜 볼게요. 예를 들어서 x가 여기에 왔다라고 하죠. 그러면 이 도형의 넓이가 뭐가 되는 거예요? sx가 되는 겁니다. x가 상대적으로 왼쪽에 있을 때보다 오른쪽으로 이동했을 때 그 넓이가 어떻게 되죠? 플러스 값이 추가되니까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ft라는 함수를 t축 또는 그 위에만 그려지도록 한 이유가 넓이로 바로 정적분 값을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무슨 조건이 필요했다? ft가 0 이상이다 라고 하는 조건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얘를 이해하셨으면 다시 위로 올라와서요. 문제에서 ft의 4제곱 있죠. 얘의 역할이 0 이상이 되는 거 아시겠습니까? 수학2 교과서에서 증명했을 때 ft가 0 이상이다라고 가정하는 것과 똑같죠. ft라고 하는 게 어떠한 함수인지 상관없어요. 4제곱하면 항상 값이 플러스 값만 가지게 됩니다. 0도 가능하게 되고. 그래서 이 정적분을 정의한 함수를 한번 파악해 볼게요. 똑같은 방식으로 파악하는 겁니다. 자, 함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려질지 몰라요. 포인트는 뭡니까? 4제곱을 했으니까 x축 또는 그 위쪽에 그래프가 그려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t에 대한 함수가 주어져 있으니까 t축이라고 하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a를 여기다 픽스를 해볼게요. 자, x를 이만큼 잡겠습니다. 그러면 저 넓이가 무엇이 된다? 정적분 값이 되는 거고요. x를 오른쪽으로 증가시켜 볼게요. 그러면 넓이도 이만큼 증가된 게 보여? 그래서 결론이 무엇이냐? 이 함수 있죠.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가 무슨 함수다? 무슨 함수? 증가함수다 라는 소리예요. 이해되세요? 얘를 미분해서 찾는 게 아니죠.
물론 미분에서 찾아도 되는데 여기서 기하학적으로 알아보자는 소리입니다. 그 이유는 증명 과정의 중요함에 있는 거죠. 거기에 근거해서 그 관점으로 이 문제를 바라본다라는 소리예요. 당연한 소리지만 언제 0을 가져요? 자, x가 a면 함수값이 0이죠. x가 a보다 크면 함수값이 항상 플러스고요. 증가합니다. 그러면 x가 a보다 작으면 어떻게 됐어요? 자, a가 여기 있고 이 왼쪽에 x를 잡는 거예요. 그러면 이 넓이가 적분값이 아니고 넓이에 음수를 붙인 값이 적분값이 되죠. 아무튼 얘는 마이너스 부호를 간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함수를 예를 들어서 뭐 hx라고 할까요? 그럼 hx의 그래프가 대략적으로 어떻게 그려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얘를 파악하는 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이 hx라는 함수, 이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는 증가만 해요. 마이너스였다가 0이었다가 플러스 값을 갖는 형태로 이렇게 증가하게 되어 있는 함수다라고 하는 것을 저 식을 보고 발견해냈어야 됐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말하고 싶은 게 뭐예요? 부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점이 마이너스 0 플러스 부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점이 뭐밖에 없어요? a밖에 없다라는 소리입니다. 얘를 파악해야 되는 게 포인트였다라는 소리죠. 자, 다시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 가지 설명을 했었는데 부호 변화가 일어나는 점이 뭐밖에 없다고요? x는 a밖에 없다고요. 그럼 우리 프라임 보면 프라임. 자, fx의 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프라임 어떻게 돼요? 이 정도 미분할 수 있죠? 인수분해를 하면은 결과가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f'에 대해서 부호 변화가 일어난 점은 x는 3이 있고요. x는 5가 있어요.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요? 극값을 갖는 게 하나만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각각을 봤을 때는 부호 변화가 일어나는 게 3개죠. 그런데 곱해서 하나의 극값만 갖도록 부호 변화가 하나만 일어나야 되는 거니까 이 a가 어떻게 돼야 돼요? 3하고 같아서 부호 변화를 상쇄시켜줘야 된다는 거나 또는 a가 5랑 같아서 부호 변화를 상쇄시켜 주어야 된다는 거나 그것을 체크하시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a의 값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3에서 5에서 x는 a에서 부호 변화 일어나는 걸 체크해야 돼요. 자, 체크해 볼게요. 이게 3 뭐라고 하면 부호 변화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로 일어나죠. 그러니까 3을 기준으로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변해요. 5를 기준으로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변합니다. a를 기준으로 어떻게 변해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변하죠. 예를 들어서 a랑 5가 같았다라고 하면 부호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 거예요? 두 개를 곱해서 플러스 플러스에서 플러스 플러스로 가는 거니까 부호 변화가 안 일어나죠. 그래서 그 값을 어디에서만 갖게 된다? 3에서만 갖게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마찬가지로 a랑 3이 같을 때 부호 변화 체크하고 곱해서 그럼 5에서만 부호 변화가 일어나겠죠? 그 값을 갖겠죠. 따라서 a의 값이 될 수 있는 게 무엇이다? 3 또는 5가 된다라는 거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20번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풀고 여러분들 무엇을 하셔야 되냐? 개념어, 핵심 개념, 용어 적으셔야겠죠? 자, 3차 함수 성질 다 알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알아야겠죠? 그리고 도함수를 활용해서 무엇을 파악한다? 부호 변화를 파악한다. 그리고 더 디테일하게 곱의 미분법 그리고 정적분이 무엇이다? 기하적으로 넓이로 생각할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런 개념들을 써놔야 돼요.
1번, 2번, 3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개념 용어가 하나밖에 나와 있지 않겠죠? 그런데 문항 번호가 높아질수록, 난이도가 높아질수록 이러한 여러 가지 개념들이 하나의 문제에 녹아 들어가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 풀 때 한 줄 한 줄 꼼꼼하게 분석을 해서 이렇게 메타인지 활용해서 문제를 풀고 피드백을 하는 시간을 스스로 가져봐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조합이 돼서 어려운 문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실 어렵다기보다는 복잡해 보이는 문제겠죠? 그 문제를 푸는 해결책, 실마리를 이 문항을 분석하면서 문제를 잘 읽으면서 찾아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한 연습을 하셔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오늘 20번 문항 풀어봤습니다. 이 복습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문제죠? 네. 네. 그래서 6월 모의고사 평가 문제지 문항 중에서 20번 풀어봤습니다. 여러분 꼭 복습하시고 수학 2에 나오는 그 정적분이 기하적으로 넓이가 된다라고 하는 증명 한번 교과서 찬찬히 읽어보시면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이 나온다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을 증명하는 아이디어, 방법이 문제를 푸는 해결책, 실마리가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